여러분은 국악이 언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단군시대? 삼국시대? 국악의 역사가 고작 100년? 자, 궁금증을 품고 KTC 출발합니다.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음악학자 존 shepherd에 따르면 음악은 체제적인 내적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 음악 양식은 단순히 이전의 음악 양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구축되고 창조 체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국악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 상황과 사회 경제적 논리에 수긍하며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중 국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판소리와 산조의 시대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화 소리꾼이 개봉되고 여러 예능에서도 소리꾼들이 나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판소리는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말기인 18세기 후반에 생겼습니다. 애절한 선율과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소리는 18세기와 19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음악을 지배하는 힘이 신분에서 경제로 바뀌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판소리는 상인들의 장시가 있을 때 손님들의 볼거리를 위해 공연되었는데 이와 같이 판소리는 상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 논리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명 가수나 아이돌이 큰 행사나 축제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판소리가 전국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도 장시가 확대됨에 따라 판소리 공연도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 계층에서만 인기를 누렸던 판소리는 점차 양반의 잔치와 궁궐에까지 초대되었는데요. 그 고증으로 순조 현종대의 문인인 송만제가 그의 아들 송지정의 등과를 축하하는 문희연을 대신해 지은 한시 관우이를 들 수 있는데요.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리꾼들 불러들여 노래를 구경하는데 금년 봄 아이가 급제하고도 집이 가난하여 놀이를 베풀지 못하니 대신 이 시를 짓는다 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이 당시 판소리 서편제의 대가인 판소리의 달인 박유전과 가깝게 지냈고 그를 따라 전남 보성을 방문하였다는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판소리를 경시하던 상류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판소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날 미스터트롯, 팬텀싱어, 보이스 오브 코리아 등의 TV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가왕을 가리듯 판소리도 수많은 소리꾼 중에서 조선 전기 8명창, 조선 후기 8명창이 뽑혀 오늘날 전설처럼 전해지며 당시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전성기를 지나 20세기로 들어선 판소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래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과 고수 한 명으로만 무대를 채우는 예술인데 일본에서 유입되어 온 형태로 창극이 생겼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공연하는 연극처럼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1960년대부터 옛 형태의 판소리가 복원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소리꾼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팝, 락, 가요 등과 콜라보하며 새로운 21세기 판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르와 콜라보하는 작품을 보며 전통은 그래서는 안 돼, 전통은 말이야 를 외치는 내부 비판들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젊은 층의 변화 양상 또한 시장 경제와 사회 논리에 수긍하는 것으로 대단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악 기악 독주곡인 산조는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국악기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홀로 무언가를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기악 연주자들이 자신의 즉흥성과 독창성을 마음껏 뽐내며 무대를 채우는 산조라는 장르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조라는 장르가 언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19세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세기 말에는 가야금 산조만 생겼을 뿐 해금, 아쟁, 대금, 피리 등의 산조는 20세기에 생성된 현대음악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를 지나 일제강점기를 겪은 산조는 전승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산조 연주자들은 공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자를 양성하려 하지 않았고 젊은이들 또한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산조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서구 문화의 유입과 시민들의 가치 체계 변화로 국악의 위성은 크게 하락합니다. 산조는 물론 일반 전통 공연도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서야 전통 공연 예술의 단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운동이 일어나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같은 공립공연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극히 드문 국악 애호가들을 위한 전통 공연이 간간히 관람될 수 있었습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설립되었고 중요 실기 과목으로 산조가 채택되며 연주자들을 학교 교수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산조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극소수의 산조 연주자들이 전수생을 가르치는 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극소수 예술인들의 위상 상승은 전통음악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 국악 전승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필시 역기능도 작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생의 집에 들어가 온종일 같이 지내며 학습하던 도제식 교육에서 시간 단위의 레슨으로 교육의 개념이 바뀌었고, 무형문화재 제도로 인해 문화재 지정 당시에 고정된 형태로만 연주해야 하는 보존의 개념이 생겨 즉흥성과 독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산조의 기본적 소양인 유동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판소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 소리꾼들은 여러 스승을 모시며 자신에게 맞는 독자적인 소리 스타일을 얻었는데, 오늘날은 평생 한 명의 문화재 스승만을 모셔야 하는 분위기로 변모되어 자유로운 학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부분의 기악 연주자들은 학교와 문화재 제도의 틀 안에서 즉흥성과 독창성을 잃어버린 산조를 연주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몇몇 젊은 연주자들은 놀라울 만큼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산조와 유파를 만들어 나가는 연주자들도 있는가 하면, 국악기에 서양악기, 전자사운드를 섞어 초대형 국제 페스티벌에 초대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밴드 잠비나이와 같은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조가 지녔던 독창성과 즉흥성을 나타내며 자신들만의 21세기 산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호남 지역에서 연행되었던 서사무가로부터 발생했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고, 산조는 신방곡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듯이 이들의 생성 원인의 주장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처럼 판소리와 산조는 어느 날 천재 예술가에 의해서 단번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 DNA가 사회, 경제 논리 등 시대 상황과 맞닥뜨려 19세기에 와서야 판소리와 산조라는 장르로 표출되었다는 것이죠. 20세기 이후 대학의 설립, 문화재의 지정 등 국악의 체제가 정립되며 이제야 국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설들이 학계를 통해 밝혀지고 논의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오늘날 전통음악은 이러한 음악이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20세기 이후 음악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듯이, 오늘날의 젊은 국악인들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이들을 응원하며 KTC 마치겠습니다.